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자가 난리 났습니다. 10년을 통틀어 미친 듯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의 그랜섬은 주식과 비트코인에 이어서 2007년 부동산 대폭락이 또 올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합원과 시공사가 갈등을 빚어온 둔촌주공이 기어코 갈라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부동산 상황을 보실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무주택자 난리 났다. 상황이 미친 듯 심각합니다. 자, 이제 2022년, 영화 2012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이 부동산이 정말로 붕괴되고 있네요. 거래 절벽. 미국 주식 비트코인에 이어 부동산이 폭락한다고 연일 지금 경고장이 나오고 있는데, 주식 비트코인 폭락보다 더 센 놈이 온다. 미 집값 심판의 날이라고 아시아경제사에 대놓고 하고 있죠. 자, 미국 자산 거품이 먼저 주식하고 비트코인이 미국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먼저 붕괴되고 있는데, 부동산 그렇게 급등하다가 최근에 거래가 쭉 끊겼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또 제2의 서프라이즈 모기지론이 나올 것이다. 이게 다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식 비트코인 폭락보다 더 센 놈이 온다. 부동산부터 볼까요? 그랜섬, 이분이 2008년 이후에 슈퍼버블을 경고했습니다. 또 이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많이 경고를 했죠. 오히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무한 양적 완화를 푸는 바람에 이 코로나로 인한 돈을 지나치게 푸는 바람에 바로 미국 거품이 그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인데 아주 위험하다. 2022년 2월 무려 20.2%나 뛰었고요. 지수도 298%로 아예 숫자를 가늠하기도 어려워요. 가계부채는 무려 15조 8,400억. 금리는 5.3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별다른 거 없죠 지금? 또 뒤늦게 미국이 많이 지금 치고 가고 있어요. 주식 볼래요? 2021년 나스닥. 자, 16,000대에서 11,300까지 빠졌죠. 최근에 이 근처죠? 미국 비스텝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무려 고점 대비 약 40%, 38%를 폭락을 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폭락한 거예요. 해외 주식 대비 거품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왜? 많이 뛰었기 때문에. 추가 하락. 이게 바닥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추가 하락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비트코인 2021년 68,990달러까지 갔던 게 현재 25,402달러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약간 회복 중. 미국 빅스텍 금리 인상 이후에 무려 63%나 폭락을 했어요. 고점 대비 63%. 코로나 팬데믹 거품 최대. 정말로 거품이 무진장이 아까 여기 주식처럼 최대죠. 추가 하락. 결론적으로 미국의 자산 거품은 미국의 자산 폭락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제 주식 비트코인은 끝났고 부동산 차례.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 완전히 갈랐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뉴스 보셨어요.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 둔촌주공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서울의 분양시장의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공급 문제와 더불어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주요사항. 둔촌주공은 5,930, 원래 5,930세대였는데 12,032세대로 단군 최대의 분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역사상 12,032세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택지지구 준신도시하고 맞먹어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으로 이제 이름이 들어가고, 일반 분양은 4,786세대. 이게 분양이 1,000세대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현대산업, 대우, 롯데건설이 시공사를 맡았는데 2016년 공사비가 2조 6천억으로 어마무시하게 계약을 했죠. 처음 2016년에 계약을 했는데 이제 진행 과정 볼래요? 19년부터 사단이 납니다. 19년 12월 임시총이 2006년에 계약서 날인을 했어요. 그러다가 2020년 7월 허그에서 3.3m당 약 2,978만 원으로 분양가를 책정을 했고요. 승인을 해줬고, 2021년 5월 달에 새로운 조합이 선출이 됐어요. 그리고
22년 3월 조합 무효 소송을 겁니다. 조합 측에서. 자, 그러다가 2020년 4월 시공사가 아예 그냥 공사를 중단해버리고 2022년 5월 지금 크레인을 철수하는 단계. 사실상 현재로서는 완전히 갈라섰어요. 물론 이제 정부 중재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거 결국은 봉합이 될 거로 보여지는데 이게 워낙 거리가 커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그럼 주요 쟁점 사항이 뭐냐? 자, 공사비, 시공사 교체, 해법 이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왼쪽이 앞에 있는 게 조합, 뒤에 있는 게 시공사 주장입니다. 볼까요? 자, 공사비. 조합은 증액 근거가 없다. 시공사 1천 가구 추가했기 때문에 물가 인상 맞물려서 인상해야 한다. 자, 이번에 시공사 교체에 대해서 공사는 중단 해지. 공사 중단했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는 우리는 권한이 있다. 무슨 얘기냐? 시공사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고 당신들은 권한 없다. 자, 해법. 자, 공사비를 검증. 제대로 검증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너희들이 내라 이 말 우리는 못 내겠다. 자, 근데 시공사 일반 분양 여기 이걸 통해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향을 찾자. 이렇게 두게 되면 얘들도 올라가는 거죠. 이제 조합원 공사비용도 바로 이렇게 첨예하게 말이 달라요. 자, 이제 이게 모두 다 나왔어요. 지금 이게 한 채 양보도 없네요. 집값 대위기 25년에 대세 하락 진입 42주 연속 집값 하락한 세종시.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빠지면 계속 빠져요. 이게 리듬을 타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적인 리듬. 세종이 보면 말이 그렇지 42주 거의 1년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50주가 1년이니까 다음으로 대전, 대구 지금 거기도 이미 반년 가까이. 근데 지금도 바닥이 아니다. 제가 봐도 이제 50% 떨어졌어요. 50%. 그리고 또 세종시가 이제 앞으로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보다는 안 빠진 것들이 빠지겠죠. 이제 얘는 많이 빠졌으니까 10억짜리가 지금 7억에도 안 팔리는데 뭐 이제 서울이 10억짜리가 5억으로 빠질 차례죠. 얘 5억까지 빠질 거예요. 세종시. 그리고 집값 대위기, 거래 실종, 매수 급감. 이건 이제 전국의 집값입니다. 매수자 전국적으로 장기간 급감. 지금 매수자가 없어요. 또 능력이 있는 사람도 매수할 수가 없어요. 왜? 대출 문제, 금리도 부담되고. 능력 있는 매수자가 서울은 몇 퍼센트라고 했죠? 제가 2.5%밖에 안 된대요. 거의 97.5%는 능력이 안 돼요. 서울 집 잡을 수 있는. 그렇다고 2주택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거래량 2012년보다 지금 이때 폭락장보다 심각해요. 거래량이 장기화되면, 거래량 부족이 장기화되면, 거래 급감이 장기화되면 집값은 무조건 폭락하게 돼 있어요. 매물 급증. 근데 매물은 자꾸 쌓이죠. 왜? 매물은 일정 수준 거래돼야 하는데 사려는 사람이 줄었으니까. 현재 실거래 하려면 최고가 대비 10에서 20% 수준으로 거래됩니다. 이것도 거래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딱 네이버에 매물 보고 빠진 게 없네. 그런 사람은 게으른 분이에요. 딱 가보세요. 현장. 사장님들이 이래요. 제가 선생님한테만 말하는데 지금 10억짜리가 8억에 나온 게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다 매물 보세요. 다 10억, 11억에 있잖아요. 그처럼 오히려 네이버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최악의 매물만 거래돼요. 왜? 거래가 안 되니까 급한 사람은 매도자거든요. 더군다나 다주택 매물도 나오잖아. 금리 인상 대출 제한은 지속되죠. 미국이 빅스텝 2020년 금리 2.5에서 3.0까지 지금 5, 6, 7 계속 빅스텝을 밟을 건 확실하고 그때뿐만 아니라 올해 중으로 5번, 6번 정도 금리 인상한다. 자, 대출금리 4에서 8% 수준이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영끌 빅2 위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7% 근처까지 왔고 미국도 거의 5%대 넘어갔어요. DSR 제한, 영끌 불능, 갭 차이도 워낙 커가지고 갭 투자도 힘들어요. 정책 변화 공급 확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 선 공급 대책 강화 후 부동산 규제 완화로 돌변했어요. 자, 새로운 정부가 이렇게 되면 지금 규제 완화를 기대해야 집값이 뛰는 건데 얘는 안 한다 이거예요. 당장 집값 떨어진 다음에 하겠다 이거죠. 지금은 공급 쪽으로만 밀어붙입니다. 전국에서 공급량도 많아요. 250만 채 플러스
알파입니다. 5월부터 다주택 물량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금매끼리도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하락 지속. 이전과 달리 여름에 폭락할 수도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퐁당퐁당 겨울에 조금 안 좋고 여름에 폭등하고 겨울에 좀 보합이나 조금 빠지거나 조금 안 좋고 여름에 폭등하고가 무려 7번 반복했다고 했어요. 여기 최근만 보자고요. 자, 이게 0입니다. 0. 빨간색이. 저기 보세요. 지금 4월, 5월 되면 이 정도 올라와 있어야 돼요. 2018년 4월 달. 그것뿐만 아니라 2021년 5월 달, 2020년도 마찬가지고 이미 5월 정도, 4월 정도 되면은 이만큼 뛰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보세요. 바닥 찍고 조금 회복하려고 이게 네모박스예요. 노란 칸. 지금 얘들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오히려 5월 달 첫째 주에 또 꺾였어요. 마이너스로. 결국은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예요. 지금 이미 이 시점에서 여름에 폭등하려면 이 시점에서 뛰어줬어야 돼요. 왜? 지자체 선거는 다음 달이고 여름 해봤자 두세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흐름 갖고는 거래량은 더 줄었고 이게 전국, 서울, 인천, 경기 할 것 없이 다 바닥입니다. 특히 지방이 지금 심각해요. 지방이 미분양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지방이 서울보다 오히려 집값이 더 높았었는데 그냥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이 아주 빨라요. 하락 속도가. 전국 집값 흐름.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은 지금 보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플러스였는데 이거 이번 주에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요. 서울 하락 확대되고 있고 경기 하락 확대, 인천 하락 확대, 광역시 하락 확대, 지방은 보합. 지금 보합인 곳, 지방이란 말은 이제 도 붙은 곳들,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그 중에서도 충청남도라든가 충청북도라든가 또는 경상북도라든가 이런 데는 마이너스죠. 자, 전반적으로 다 지금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죠. 이번에 하락장은 누구나 기회다. 이거 좀 별표 좀 칠게요.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하락장은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게 무주택이긴 하지만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무주택자보다 1주택이나 다주택이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물량, 돈이 많아서 1주택, 다주택자도 엄청난 기회가 올 수 있어요. 물론 가성비는 무주택이 제일 좋겠죠. 왜?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자, 볼까요? 집값 50% 하락, 무주택자. 그때 잡으세요. 그때. 요만 지역 분양권, 미분양매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서울이나 수도권 괜찮은데 금매가 분양권, 미분양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한 2, 3년 이상 빠지면. 또는 얘 하나 잡고 얘도 잡아도 돼요. 따로따로 잡아도 되고. 자, 모든 규제 없어집니다. 그리고 부양책까지 나올 수 있어요. 즉, 거주 폐지되고, 청약도 다 넣을 수 있고, 전매 제한도 6개월, 세금, 어디 있습니까? 세금이 양도세 그냥 거의 없다시피. 대출, 다 해줘요. 왜? 건설사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시공사, 시행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은행도 망하는데, 당연히 부양책 쓰죠. 10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미분양 5개 잡아도 세금 안 받겠다. 양도세. 그렇게 해서 떼돈 번 사람들 많아요. 하락장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조건입니다. 무려 몇 배까지 버느냐. 무주택자들은 보수적으로 가는 사람은 2배, 많이 버는 사람은 10배. 웬만한 사람은 거의 5배에서 10배 벌어요. 특히 갭 투자를 잘하게 되면. 자, 1주택자는 집값 하락 시에 내 집보다 더 떨어진 곳으로 갈아타세요. 상급지로. 왜 가만히 있나요? 갈아타세요. 무조건 갈아타야 돼요. 먼저 돈 벌기 싫은 분은 그냥 끌고 와도 돼요. 두 번째,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분양권, 미분양 추가로 하나 더 잡으세요. 얘들은 집이 아니니까. 그 여건도 좋잖아요. 계약금 10%, 5%를 계약하는 거니까. 아무거나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3기 신도시나 서울 좋은 데만 잡으라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이 미분양 나니까. 그리고 자녀 이름으로 이때 해주세요. 돈도 별로 안 들어가잖아. 자, 그 다음에 하락장 무주택자 절반 수준. 이제 보통 2배에서 10배 본다면 같은 돈으로 1배에서 5배 정도 수익이 가능합니다. 돈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무주택을 이길 수가 있겠죠. 자, 다주택 법인, 집값 50% 하락, 주택이 많을수록 손실 규모가 커져요. 즉, 아파트가 특히 많으면 반토막 나면은 경매당할 수도 있잖아요. 법인이나 다주택. 그러니까 미리 좀 정리하세요. 지금은 정리하는 게 최고예요. 왜 끌고 갑니까? 올라가면 뭐예요? 올라가면 또 세금인데. 자, 상승장 임대주택 사업을 왜 냅니까? 다주택자들. 그것도 아파트도 아닌 것들이 임대주택 사업 내는 건데 웬만하면 내지 마시고
팔고 똘똘한 아파트 하나만 남겨두고 정리. 기회비용 보면서 똘똘한 금매를 잡으세요. 그리고 분양권 갈아타기. 즉 하락장에 이제 하나 갖고 있다 또는 두 개 갖고 있어도 각각 갈아타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다 좋네요. 누구나 기회네요. 한미 기준금리 역전 위기. 한미 대출금리 예전에 99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나왔는데, 자 녹색이 미국 기준금리고 주황색이 우리나라 기준금리인데 이때 역전됐네요. 녹색이 더 높잖아요. 미국이. 이때는 막 6% 정도 7%. 그러다가 또 미국발 금융위기 근처 때 약간 역전됐죠. 그리고 78, 19년 보면 미국이 더 높았죠. 그러다가 밑으로 내려왔는데 미국은 제로금리 같고 우리나라는 0.25에서 뭐 0.75 뭐 이 사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올라와가지고 지금 1% 인근인데 미국은 0.5에서 0.7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역전되는 게 언제 정도냐. 올 여름이나 가을이면 역전됩니다. 이거 역전되면 역전된다고 해서 큰 뭐 망하는 건 아니지만 좋을 거 하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발맞추려고 해야 돼요. 올해 역전되는 것은 아주 안 좋아요. 주가 막 폭락할 가능성 커요. 자 이제 주담대 금리가 7%. 보시면 6.59까지 나왔네요. 혼합형 주담대 상단금리가. 이 단기간에 너무 뛰었네. 자 미국도 30년 15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고정인데도 불구하고 5.3, 4.48 엄청나죠. 미국인데. 자 이번에 둔촌주금 결별 임시총회하고 계약서 날인하고, 자 그 다음에 허그 분양가 승인받고 조합집행부 해임하고, 심조합집행부가 21년 5월 달에 선출되는데 22년부터 이제 갈등이 생겨요. 21, 2년부터. 조합공사계약 무효소송. 원래 올해 지금 상반기에 분양이 하는데 무효소송했고, 자 시공사 사업단 공사를 아예 중단해버렸어요. 4월달. 그리고 오늘 철거해버렸어요. 철수해버렸어요. 철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화 되겠죠 이제. 자 둔촌주금 서로 입장이 달라. 이렇게 누구 말이 맞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1대1로 움직이는 나스닥과 비트코인 이거 지금 계속 어때요? 너무 쌍둥이 아니나요? 너무 닮았죠. 지금 파란색이 나스닥, 빨간색이 비트코인이에요. 이 기술주하고 너무 닮았어요. 자 미국 주택 거품 얼마나 심하느냐. 이게 예전에 서프라임 모기지론 때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폭락했죠. 그래서 쭉 올라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지금 여기를 뛰어넘었어요. 우리나라는 한 이 정도까지 왔어요. 예전에 그래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2007년보다. 한국이 그 범위 아직도 더 심해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주택 지수, 지역별 소비 심리 지수. 이게 지역이 쭉 있는데 여기서 이것만 보세요.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 이거 되게 시뻘겋죠. 빨갛다는 건 집값이 뛰었다는 거야. 근데 여기 보세요. 1, 2, 3, 4 뒤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녹색으로 바뀌네요. 그것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안 좋죠. 최근에 와서 이 녹색도 진한 색깔이 더 떨어지는 건데 약간 연해지는 것 같아요. 4월에. 그렇지만 아직 플러스로 전환된 건 아니고 5월 달에 다시 또 더 진해졌어요. 왜? 거래량이 지금 집값이 올라가려면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려면 예전 같으면 거래량이 이렇게 뛰었어요. 집값도 그러니까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이래요. 이래. 한일 수도 아파트 가격의 비율 보세요. 우리나라 18.5까지. 자, PIR 규모라고 있잖아요. 지금 꼭지 18.5. 자, 이거 91년에 일본 붕괴된 거 알죠? 집값 거품이 심해서 이때 18.12. 더 뛰어넘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어떤 소득 대비 집값이. 진짜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30년. 우리나라 잃어버린 30년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 생각은 한 2에서 5년 빠졌다가 이렇게 다시 또 신고가 찍고 가지 않을까. 물론 지방은 신고가를 좀 못 찍을 수도 있지만 서울 위주로. 자, 그리고 왜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잠재력이 강하거든요. 아직은 경제가. 지금 대공황 상황, 모든 게 꽁꽁 묶인 대공황 상황이 지금 5년 만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본주의는 공평하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지 않잖아요. 노력이라는 힘을 보태면 성공에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옵니다. 노력. 땀 흘려 일해도 계속 가난하다면 제가 알려드린 재테크를 따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